자신을 최상위 포식자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 인간. 그러나 이 탐욕스러운 원숭이들이 다른 생명들은 아주 그냥 발톱의 때처럼 본 덕분에 정말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인간을 내려다봤다고 멸종당한 생명체부터 사진 한 장 잘못 찍혀 멸종당한 생명체, 인간에게 복제당한 뒤 진짜는 멸종당한 생명체까지 오늘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멸종당한 생명체 딱 집중. 맛없다고 개밥이 된 생명체 블루벅. 남아프리카에 살던 푸른빛의 아름다운 이 영양은 아프리카 대형 포유류 중 최초로 멸종당한 종이다. 17세기 유럽 사냥꾼들은 녀석들을 처음 발견하자 잡아서 맛봤는데 맛이 끔찍했다. 기름기가 없고 퍽퍽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개한테 줬다. 고기는 사람이 못 먹으니까 개나 먹으라고 먹이로 던져줬고 인간은 녀석들의 가죽만 벗겼다. 어차피 맛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거 그냥 닥치는 대로 쏴 죽이며 과죽만 취하고 서식지까지 농경지로 바꿔버리기까지. 결국 1800년경 이 세상에서 블루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전 세계의 박제가 딱 4마리 남았다.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다음 동물이다. 인간보다 크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모아. 한때 뉴질랜드에는 키 3.6m급의 역사상 가장 큰 새가 살고 있었는데 워낙 사이즈가 거대하다 보니 애초에 천적 따위 존재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경계심 역시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던 13세기 뉴질랜드에 도착한 마오리족은 모아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키 3m가 넘는 거대한 새가 자신의 절반 남짓한 인간 따위 두려워할 리 만무. 도망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내려다본다. 그러나 덩치는 자신보다 큰데 만만하다. 이건 인간 입장에서는 그냥 개꿀 음식인 거다. 모아가 아무 의심 없이 인간을 내려다보자 얼척없던 인간들은 본격적인 학살을 시작. 돌 던져 잡고 함정 파서 조진다. 게다가 모아는 소화를 위해 뜨거운 돌을 삼키는 습성이 있었는데 마오리족은 이 특성을 이용 나중에는 돌 위치까지 추적하며 그야말로 모아를 싹쓸이 해버린다. 사냥이 아닌 거의 수학에 가까운 형태.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뼈로 도구를 만들고 고기는 훈제해서 저장. 그 결과 겨우 딱 100년 만에 지구상에서 깔끔하게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사실 모아는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복제당한 뒤 멸종당한 생명체 오록스. 불고기, 갈비, 한우의 조상은 바로 오록스. 녀석은 키 180cm에 몸무게만 무려 680kg으로 현대 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짐승. 인간은 약 10,000년 전부터 이 야생소를 길들이기 시작. 수천 년에 걸쳐 순한 놈들만 골라서 가축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가축화된 소가 있으니까 야생 원본은 쓸모없다고 생각한 것. 그렇게 쓸모 없어진 야생소를 그냥 조져버리기 시작. 녀석들의 서식지까지 농경지로 바꿔버린다. 비유하자면 파일을 복사해놓고 원본을 삭제한 격인데, 결국 1627년 폴란드 야쿠토프 숲에서 마지막 암컷 한 마리가 죽으며 오록스의 마지막 원본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고, 인간은 오록스의 복사본만을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멸종한 생명체 후이아. 1901년 뉴질랜드에 방문한 영국 요크 공작은 현지인들한테 선물로 받은 후이아 새의 깃털을 모자에 꽂고 사진을 한 장 받게 되는데, 하필 요크 공작은 훗날 영국의 왕이 되는 조지 5세로 이 유명인이 찍은 사진이 유럽 전역에 퍼졌고, 그와 동시에 후이아 깃털은 최고급 패션 아이템이 돼버린 것. 순식간에 깃털 가격은 5배가 폭등. 후이아 한 마리면 돈을 쓸어담게 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후이아 사냥에 뛰어들게 된다. 새가 점점 귀해지자 학자들마저 표본을 구매하기를 희망. 결국 그렇게 사진이 찍힌 딱 6년 만인 1907년 후이아 새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2024년 경매에서 깃털 단 한 개가 약 3,800만 원에 낙찰. 박제 한 쌍은 약 6억 원에 팔리게 된다. 인간의 전쟁에 멸종당한 동물 시리아 야생당나귀. 역대 가장 작은 말과 동물 시리아 야생당나귀. 어깨 높이 겨우 1m로 인간도 귀여워하던 작고 귀여운 녀석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중동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이 식량 부족으로 이 녀석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아예 자동차를 몰고 추격 사냥을 해버리며 도망가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씨를 말려버렸고, 결국 1927년 요르단의 한 오아시스에서 마지막 야생 개체를 사살. 같은 해 비엔나 동물원의 마지막 개체마저 사망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한국인데, 식민지 수탈이 멸종시킨 동물 독도 강치.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는 한때 수만 마리의 바다사자가 살았다. 독도 강치, 울릉도와 독도 해안을 가득 메운 강치 무리는 장관이었는데,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은 이 강치를 조직적으로 도살하였으니 전담 포획 회사까지 설립, 1904년 한 해에만 무려 3,200마리를 잡고 8년 동안 총 14,000마리를 잡으며 아예 씨를 말려버린다. 이유는 바로 돈. 식민지 자원 수탈 이름 아래 기름은 등불에 쓰이고 가죽은 가방에 썼으며 뼈는 비료로 만들었다. 즉 강치의 모든 부위를 돈으로 환산하였고, 덩치가 작은 새끼 강치들은 살아있는 채로 일본 서커스단에 팔아 넘겨버린 것. 그렇게 1975년 독도 강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은 이 강치 포획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쓰기까지 했다는 건데, 즉 그곳 강치를 사냥을 했으니 그 땅도 자기 땅이라는 논리.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사라진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 그러나 인간이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멸종시킨 동물은 더욱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너무 멍청해서 멸종당한 생명체 도도새. 도도새가 서식하던 모리셔스 섬은 인도양에 위치한 외딴 화산섬으로 천적이 없던 평화로운 생태계였다. 그러나 인간놈들이 이 섬에 발을 들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으니, 살면서 천적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도새는 인간을 보고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에게 다가갔고, 인간들은 이 순진한 새를 보며 멍청한 새라고 조롱, 사냥하고 잡아먹고 애완동물로 조리돌림해버린다. 심지어 인간과 함께 섬으로 들어온 개와 쥐까지 합세하여 도도새의 알을 닥치는 대로 부숴먹었고, 결국 1662년 도도새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너무 순하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스테럴 바다소. 길이 9m, 무게 10톤에 달하는 이 거대 생명체는 온갖 육식을 즐기게 생긴 위협적인 생김새와 달리 풀만 뜯어먹을 줄 아는 너무 온순한 해양 초식 동물이었는데, 1741년 독일 생물학자 스텔러가 녀석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까지만 해도 수천 마리가 존재하였으나 그로부터 정확히 27년 후 모두 증발해버렸으니, 그 이유는 바로 너무 순했기 때문. 녀석들은 인간이 다가가도 도망가기는커녕 카피바라 마냥 가만히 있었고, 그러자 교활한 인간들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고민하기 시작. 부드러운 육질에 풍부한 지방과 기름을 얻기 위한 학살을 시작한다. 동료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는 착한 습성까지 활용해 떼거지 포획을 계속했고, 그렇게 살아있는 고기 자판기 취급을 받던 녀석들은 결국 1768년 마지막 바다소가 잡히며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스텔러 바다소라는 이름을 붙인 지 불과 30년도 채 안 돼서 벌어진 일. 역시 인간이 인간했다. 마녀로 몰려 멸종당한 생명체 큰 바다오리. 큰 바다오리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평화롭게 서식하던 날지 못하는 새였는데, 펭귄 같은 푹신한 깃털이 탐났던 인간들은 갑자기 마녀새라는 황당한 미신을 뒤집어 씌워 녀석들을 사냥하기 시작. 산채로 가죽을 벗겨낸다. 도를 넘는 학살이 이어지던 1844년 결국 아이슬란드 앞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큰 바다오리 한 쌍마저 박제를 위해 잔혹하게 목 졸려 죽게 되었고, 그렇게 인간의 탐욕과 미신은 또 하나의 생명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게 한다. 총쏘기 놀이 때문에 멸종당한 생명체 여행 비둘기. 한때 북미 하늘을 뒤덮었던 여행 비둘기의 수는 무려 30억 마리. 그러나 절대 멸종할 리 없을 것 같던 압도적인 수량의 녀석들은 총쏘기 놀이라는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당시 총쏘기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자 사람들은 하늘에 만연했던 여행 비둘기를 살아있는 관역으로 삼았고, 단순 재미로 하루에 수만 마리가 총에 맞아 죽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 비둘기가 식량으로까지 이용되게 되자 돈에 눈이 먼 사냥꾼들은 총뿐만이 아닌 그물, 대포까지 동원해 수억 마리를 싹쓸이해버렸고, 결국 인간만큼 많았던 여행 비둘기 떼는 그야말로 순삭. 1914년 신시내티 동물원의 마지막 여행 비둘기 마사마저 죽으면서 한때 30억 마리가 넘던 여행 비둘기는 한 세대 만에 0마리로 멸종하게 된다. 장식품으로 쓰이기 위해 멸종당한 생명체 카롤라이나 앵무새. 한때 미국 하늘을 수놓았던 화려한 외형의 이 앵무새는 바로 이 잘난 외모 때문에 인간에게 장식용 애완동물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막상 키워보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버려지기 시작. 갑자기 자연에 버려진 앵무새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녀석들이 과일을 먹는다는 이유로 인간들 역시 녀석들을 조지기 시작. 인간놈들이 멋대로 애완용으로 기르다 멋대로 자연에 버리고 멋대로 사냥하는 못 같은 상황에 결국 1904년 마지막 야생 캐롤라이나 앵무새가 사살되었고 1918년 동물원에 남은 마지막 한 쌍까지 죽으며 그렇게 녀석들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멸종당한 동물 콰가. 이름부터 특이한 녀석의 생김새는 앞은 얼룩말, 뒤는 말의 모습으로 마치 두 동물이 반씩 붙어있는 듯한 특이한 생김새인데, 그러나 이 신기한 생김새는 고귀하신 인간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모습이었고, 익숙하지 않음은 불쾌함으로, 불쾌함은 해로움으로 이어지며 녀석들을 향한 무자비한 사냥이 시작된다. 게다가 녀석의 가죽까지 특이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게 되자 누군가는 재미로, 누군가는 돈을 위해 무자비한 학살 게임이 계속되었고, 결국 1883년 암스테르담 동물원의 마지막 콰가가 눈을 감으며 콰가는 그렇게 인간 때문에 멸종해버리고 만다. 누명을 써서 멸종당한 생명체 타즈메니아 호랑이. 늑대의 무늬의 호랑이 무늬를 가진 독특한 외형의 이 녀석은 호주의 오지 타즈메니아에서 오랫동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이 기르던 가축들이 죽자 화낼 곳이 필요했던 멍청한 인간들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 녀석들이 원인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시작한다. 게다가 정부까지 녀석들에게 현상금까지 걸어 독려하였고, 결국 1930년 마지막 야생 개체가 사냥을 당해 죽고 6년 뒤 호바트 동물원에 있던 마지막 한 마리마저 죽음을 맞이하며 그렇게 타즈메니아 호랑이는 정말 황당하게 억울한 누명으로 멸종하게 된다. 동물보호법이 발표된 지 불과 2달 뒤에 일어난 일이었다. 인간이 기르던 고양이 때문에 멸종한 생명체 굴뚝새. 1894년 뉴질랜드 스티븐스 섬 굴뚝새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된다. 녀석들은 날지 못하는 새로 바위 틈에 숨어 조용히 살아가던 놈들이었는데, 그러나 당시 등대지기가 키우던 고양이 티블스가 우연히 녀석을 사냥에 성공하자 인간이 섬에 데려와 기르던 온갖 고양이들이 굴뚝새를 조져댔고, 날지 못하는 굴뚝새는 도망칠 수도 숨을 곳도 없이 애완 고양이들의 사냥감으로 조리돌림 당하게 된다. 결국 녀석은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 전멸,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바로 멸종해버리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된다. 과학자들이 멸종시킨 생명체 피그푸트 오소니아. 작고 예민하고 조용한 특성을 가진 피그푸트 오소니아는 사람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그림자 같은 설치류인데, 고산지대의 깊은 숲속에서 살아가는 녀석들은 온도, 습도, 먹이, 빛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살 수 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들이다. 그러던 1900년대 초 한 생물학자가 전설로만 존재하던 녀석을 우연히 발견. 학계는 새로운 종의 발견에 열광하였고 연구자들은 앞다투어 포획을 시작. 무분별하게 해부하고 보존하고 자랑한다.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고 관광객은 몰려들었으나 정작 살아있는 개체는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 결국 아무도 정확한 멸종 시기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지운 생명체 피그푸트 오소니아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누군가는 사냥을 했고 누군가는 팔아 넘기고 누구는 재미로 죽인 생명체들, 그야말로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어이없는 멸종 그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 과거형이 아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생명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그들은 지워진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멸종시킨 동물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너무 멋있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엘크. 사슴계의 왕이라고 불렸던 아일랜드 엘크는 평균 키 2m, 몸무게 700kg에 달하는 이 거대한 생명체의 압도적인 특징은 바로 뿔. 한쪽 당 2m씩, 양쪽 합쳐 무려 4m에 달하던 거대한 뿔이 인간이라는 놈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뿔이 멋있으니까, 벽에 장식하기 좋으니까 라는 잣 같은 이유로 엘크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 조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엘크는 이런 위협적인 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힘 한 번 못 쓰고 싹쓸이 당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뿔이 무기가 아닌 짝을 유혹하기 위한 장식품이었기 때문. 잘생겨야 야스할 수 있다는 번식의 법칙에 따라 세대를 거듭할수록 뿔은 점차 커졌고 몸은 무거워졌으며 움직임은 느려졌다. 도망은커녕 뿔 무게를 못 이겨 목이 부러지기까지. 결국 잘못된 진화 테크트리와 인간의 추악한 욕심이 맞물리며 7700년 전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너무 쓸모없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아틀라스 곰. 북아프리카만에 살았던 아틀라스 곰은
키 2.7m, 체중 450kg으로 한 덩치 하는 걸로 동네에서 유명했는데 이 피지컬이 하필이면 개돼지 같은 로마인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들은 이 곰을 검투장에 끌고 들어가 사람과 싸우게 하고 사자랑 싸우게 하더니 창으로 찔러보기도 한다. 어차피 녀석들은 검투쇼의 부속품이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흥분만 한다면 녀석의 생사 따위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쓸모가 없어지자 그냥 죽인다. 잡아다 죽이고 마주치면 죽이고 지루하다고 죽이고 위협된다고 죽이고 그렇게 19세기 중반 결국 그냥 곰이었던 죄밖에 없던 녀석은 영원히 역사에서 삭제되게 된다. 역시 인간이 인간했다. 너무 시끄럽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카우아이 5.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깊은 숲속에서 황금빛 깃털을 흔들며 노래하던 녀석은 특유의 청명한 울음소리로 숲의 종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서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근처 마을 사람들은 시끄럽다, 귀신을 부르는 소리다, 죽은 영혼 소리다 등 온갖 쌉소리로 갑자기 억가를 해나갔고 그렇게 덫으로 잡고 총으로 쏴잡으며 노래하는 새는 하나둘 사라져가기 시작. 이에 모기 전염병에 서식지 파괴까지 겹치게 되며 결국 1987년 마지막 수컷의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카우아이 5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너무 사람을 좋아한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포클랜드 늑대. 남아메리카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개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역 이름을 따서 포클랜드 늑대라고 이름 짓게 된다. 원래 동네 자체가 워낙 평화로운 곳이라 이 포클랜드 늑대들이 사실상 섬의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천적이 없어서인지 사람을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한 탓에 처음 이곳에 도착한 선장이 녀석을 애완용으로 기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당시 찰스 다윈은 이 동물은 인간에게 경계심이 없고 너무 온순하여 곧 멸종할 것이다 라고 했고 곧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으니 처음에는 녀석들을 귀여워하던 인간들도 점차 녀석들을 지겨워하며 호구로 보기 시작. 단순 가죽 획득용 사냥감으로 보며 무차별적 사냥을 조졌고 결국 1876년 마지막 녀석이 양치기에게 사냥당하면서 포클랜드 늑대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너무 예쁘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제레돈 나비. 이름부터 뭔가 고급진 이 생명체는 날개를 펴면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는 중남미의 보석이었다. 그러나 몇몇 변태 같은 인간들이 녀석의 파란빛 날개에 이상하게 꽂히게 되었고 결국 19세기 말 유럽 상류층들은 이 나비의 날개를 모아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 심지어 여자들은 모자 위에 이 죽은 나비를 꽂아 올리는 걸 유행시켜버린다. 희귀할수록 아름답다는 이 멍청한 논리에 따라 이 나비 한 마리에만 수십만씩 하는 수집품으로 거래되기 시작. 남미 현지인들까지 나서 무분별한 나비 사냥에 나서게 된다.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수천 마리까지 팔아먹고 선물하고 전시하고 야무지게 조리돌림을 해먹은 결과 녀석은 숲이 아닌 시장과 박물관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박물관에 박제된 시체 몇 마리만 남고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역사상 유일하게 2번 멸종한 동물 피레네 아이벡스. 유럽 피레네 산맥에서 서식했던 이 야생 염소는 인간들의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2000년 멸종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마지막 개체가 죽기 1년 전 미래의 복제 가능성을 염두하여 조직을 채취하였고 결국 녀석의 복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는데 그러나 복제된 새끼는 호흡에 문제가 있어 태어난 지 단 7분 만에 사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피레네의 아이벡스는 2000년과 2003년 역사상 유일하게 2번 멸종한 동물로 기록되게 된다. 어이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유들로 사라진 생명체들. 그러나 이것은 단순 과거형이 아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생명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었으니 5위 흑호. 깐진하는 검은색 줄무늬를 두르고 있는 이 녀석은 전 세계 7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은 희귀 호랑이다. 벵골 호랑이에서 멜라닌 과다로 발생한 돌연변이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살아있는 전설로 불렀는데 하지만 전설은 오래가지 못했으니 검은 가죽은 황금보다 비쌌고 결국 전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밀렵군 수백 명이 달려들기 시작. 현재는 2020년에 인도 정글에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사실상 멸종에 가까운 상태라고. 4위 사올라. 아시아의 유니콘으로 불리는 이 녀석은 2021년 동남아시안 게임의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될 만큼 매우 희귀한 종인데 안 그래도 적은 녀석들이 인간들이 설치해놓은 덫에 걸려서 계속 죽어갔고 결국 2013년에 발견된 개체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멸종을 앞두고 있다고.
3위 바키타 돌고래. 눈이 판다와 닮아 바다의 판다라고 불리는 바키타 돌고래. 크기 1.5m, 몸무게 40kg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로 불리는 녀석은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희귀하다는 이유로 불법 포획의 표적이 되기 시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 바키타 돌고래 보호를 외쳤으나 끝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결국 작년 기준 8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2위 피노키오 도마뱀. 코끝에서 작은 뿔처럼 튀어나온 돌기가 피노키오 코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 피노키오 도마뱀. 이 돌기는 수컷만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암컷한테 어필하기 위해 쓰인다는데 1953년 한 과학자에 의해 극적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뒤 무려 50년간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멸종된 줄 알았으나 2005년에 한 번, 2013년에도 한 번 발견되며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1위 레드앤드피쉬. 손처럼 생긴 앞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레드앤드피쉬.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수영을 하지 않고 땅을 짚고 느긋하게 기어다닌다고 알려져 있는데 호주의 해안의 극히 좁은 지역에서만 서식, 심지어는 산호초에 숨어 지내기 때문에 매우 발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1996년 이후 27년 만인 2023년에 다시 발견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20마리도 안 남은 멸종에 가까운 생명체라고 한다. 큰 바다오리는 뉴펀들랜드 섬이라는 곳에 살던 날지 못하는 새였는데 펭귄 같은 스타일의 호기심이 아주 많은 성격이라 사람을 보면 오히려 다가왔고 성격도 온순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없었다고. 그러나 이런 특징은 큰 바다오리에게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사람들은 이 착한 녀석을 점차 호구로 보기 시작. 고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재미로 사냥하며 장난감처럼 다루기 시작한다. 때리고 죽이고 알을 깨트리기까지. 그야말로 인간에 의한 학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감소하자 아이러니하게도 희소성이 생겨 녀석들의 몸값이 오르기 시작. 더욱더 사냥을 가속화하게 된다. 결국 1844년 마지막 큰 바다오리가 발견되었으나 그마저도 표본 제작을 이유로 자리에서 죽여버리며 사람을 좋아하던 이 순한 새는 영원히 멸종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멸종시킨 동물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였으니 인간을 얕봤다가 멸종당한 생명체 코끼리새. 키 3m, 몸무게 500kg급의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새였던 이 녀석. 압도적인 피지컬을 휘두르며 마다가스카르 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거대하다 보니 천적이 없었다는 것. 어느 날 섬에 나타난 조그만 인간 따위 당연히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도망가기는커녕 그냥 멀뚱히 서서 쳐다보기만 한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미친 변수에는 자연의 피지컬 공식이 통하지 않았으니 인간들은 무기와 전략을 활용해 순식간에 녀석들을 조리돌림하기 시작. 결국 코끼리새는 순식간에 식량 공급기로 전락하고 만다. 사냥이 아닌 거의 학살에 가까운 수준. 그렇게 한 번에 한 세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며 결국 17세기 말 코끼리새는 인간을 얕봤다는 대죄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을 믿었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카리브의 몽크물범. 키 2.5m, 몸무게 300kg의 살벌한 피지컬로 카리브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던 몽크물범은 의외로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인간들을 봐도 바다로 들어가거나 경계하며 거리를 두기는커녕 그냥 인간을 믿고 옆에 같이 누워 낮잠을 때려버린다. 즉 사람을 자연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믿었던 것인데 그리고 영악한 인간은 당연히 이런 순진함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도망 안감, 저항 안함, 잡기 쉬움. 이유는 차고 넘쳤고 총은 쓸 필요조차도 없었다. 그냥 몽둥이로 치고 작살로 찍고 여럿이 둘러싸 질식시키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히려 인간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사냥이 아닌 거의 수학에 가까운 형태. 그저 필요할 때 가서 죽이면 고기랑 가죽이 나오는 살아있는 편의점 그 자체였다. 결국 1952년 마지막 카리브의 몽크물범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며 사람 옆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삭제되게 된다. 인간이랑 같이 살려다가 멸종당한 생명체 바이지. 수백만 년 동안 중국 양쯔강에서만 살아온 지구 유일의 강돌고래로 사람들은 녀석을 양쯔강의 여신이라 불렀는데 그러나 중국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양쯔강은 시간에 따라 그만큼 미친 듯이 사람이 몰려들었고 바이지가 도저히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 이 여신은 도망가기는커녕 사람이 만든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으니 배가 다녀도 같이 헤엄쳤고 그물이 깔려도 계속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이 돌고래의 생존 따위 알 바가 아니었으니 화물선, 유람선, 공장까지 마구 들어서며 강은 물이 아닌 쇳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초음파로 살아가는 돌고래는 사실상 장님이 되어버린다. 길을 못 찾고 장애물을 못 보고 배에 치이고 그렇게 누구도 사냥한 적 없던 바이지는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 결국 2006년 기능적 멸종이라는 한 줄만 남긴 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과의 전쟁에서 져서 멸종한 생명체 하스트 독수리. 지구 역사상 가장 컸던 3m급의 이 거대한 독수리는 뉴질랜드 하늘의 최상위 포식자였는데 이 괴물 같은 녀석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먹이, 바로 모아새였다. 날지 못하고 덩치만 컸던 초식동물 모아새는 수천 년간 하스트 독수리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뉴질랜드에 도착하며 이 균형은 깨지게 되었으니 사람들 역시 모아새를 보고 식량으로 생각한 것. 그렇게 순식간에 모아새를 조져버린다. 인간과의 먹이 경쟁에서 밀린 하스트 독수리는 결국 인간을 공격하며 전쟁을 벌였지만 절대 강자인 인간에게는 역부족일 뿐. 그 결과 전쟁에서 대패하며 1400년대 뉴질랜드 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밤에 울었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웃는 올빼미. 외형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이 녀석에게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울음소리. 밤이 되면 숲속에서 사람 같은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는데 녀석에게는 자연스러운 울음소리였지만 인간 입장에서 한밤에 듣기에는 거슬리는 소리. 그리고 이 불쾌함은 곧바로 제거 대상이 된다. 그렇게 녀석들은 위대하신 인간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사살되기 시작. 결국 1900년대 초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다. 인간과 길이 겹쳤다고 멸종위기에 몰린 생명체 사이가 영양. 길게 튀어나온 기괴한 코로 중앙아시아 초원을 누비는 이 녀석들은 한 번에 수십만 마리 단위로 이동하는 대형 초식동물인데 보통 계절과 먹이를 따라 해마다 같은 길을 대이동해야 하는, 즉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녀석들이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그 길 위에 작은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인간이 그 길목을 사용하기로 한 것. 녀석들이 다니던 길 위에 갑자기 도로가, 철도가, 도시가 생겨버렸고 달려오다 놀란 녀석들은 밀리고 넘어지며 압사. 오히려 이 틈을 노린 인간들은 녀석들을 모조리 사냥해버린다. 그렇게 한 번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성큼성큼 줄기 시작. 결국 2000년대 초 사이가 영양은 멸종 직전까지 가버리게 된다. 너무 느리다고 멸종당한 생명체 자이언트 그라운드 슬로스. 키 무려 6m, 몸무게 4000kg의 저세상급 피지컬로 코끼리보다 크고 자동차보다 무거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무늘보였는데 사실상 이건 뭐 이름만 늘보지 녀석이 뒷발로 일어나면 실제로 집채만 했고 앞발의 거대한 발톱은 사람 따위 가볍게 찢을 수 있는 수준. 그러나 이 괴물 같은 생명체의 문제는 힘도 크기도 아닌 속도. 느려도 너무 느렸다. 이 녀석은 위험을 느껴도 아예 뛰지를 않았는데 정확히는 지금껏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 녀석에게 혼자 덤비는 짐승은 사실상 발톱 한 방으로 죽이면 되어서인데 그러나 인간은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 협동해서 불과 창을 들고 녀석을 조지기 시작. 덩치가 커봤자 인간의 전략에는 아예 게임이 되지 않았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도살. 느려서 도망도 못 치는 녀석 따위 인간에게는 그저 식량 덩어리에 불과했고 결국 만년 전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 전역으로 퍼지며 자이언트 그라운드 슬로스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인간이 아닌 상대를 과소평가해서 멸종당한 생명체 모아날로. 몸길이 약 60cm에 날지 못하는 이 생명체는 하와이 제도에만 살았던 오리지널 원주민이었는데 겉모습만 보면 그냥 통통한 오리인 녀석이 그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천적이 없었기 때문. 모아날로가 살던 하와이는 너무나 평화로운 환경이었고 새인데도 불구 날 필요조차도 없이 땅에서 느릿하게 걸어다녔다. 심지어 알도 지킬 필요가 없으니 아무데나 대충 낚기까지. 그러나 인간이 이 섬에 오며 상황은 바뀌게 되었으니 바로 사람과 함께 온 외래종 쥐, 돼지, 개가 녀석들을 조지기 시작한 것. 이 외래종들은 애시당초 하와이 생태계에 없던 존재였기 때문에 모아날로는 이걸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쥐는 알을 먹고 돼지는 둥지를 헤집고 개는 성체를 물어뜯었다. 그럼에도 도망치는 방법조차 배운 적이 없던 모아날로는 계속해서 조져지기만 반복.
결국 1800년대 모아날루는 인간이 데려온 것들에 의해서 하와이 전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가죽이 멸종당한 생명체 바다밍크. 몸길이 약 70cm, 몸무게 2kg 남짓의 이 녀석은 밍크 중에서도 가장 작았고 가장 비쌌다. 게다가 녀석들의 진짜 문제는 크기도 힘도 아닌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 바다밍크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기는커녕 그냥 근처에 있었고 그 모습은 사냥꾼들에겐 신호였다. 바다밍크의 가죽은 두껍고 윤기가 났고 추운 지역에서 최고급 사치품으로 취급되는, 즉 돈이 되는 아이템. 그렇게 밍크는 한 마리씩 조용히 잡고 죽이고 벗겨진다. 결국 1894년경 마지막 바다밍크가 사냥당한 것으로 기록되며 이 생명체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멸종 처리되게 된다. 누군가는 사냥했고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그냥 거슬렸다. 이 모든 멸종의 공통점은 단 하나, 인간에게 불편했기 때문. 이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하나의 종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